네, 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또 강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코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좀 올라갈만 하면 좀 하락하고 올라갈만 하면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핀트 잡기도 어렵고 정말 비정상적이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똘똘한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 또 많이 좋아하는 셀트리온, 아니면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턱없이 진짜 반항하듯이 종목들이 안 움직입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애끌어하지 마세요. 종목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사료 이쪽으로 막 테마가 형성되면서 좀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장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갈까? 일단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일단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왜 그러한 지지부진함이 나타날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시장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럼 지수와 거의 연동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를 기관 외국인들이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결국 수급이 엉클어져 버리다 보니까 거기다 대놓고 개인이 또 열심히 사줘요. 개인이 안 사면 기관 외국인도 그렇게까지 안 팔 텐데 그냥 개인이 사는 족족 아니면 외국인 기관이 던지는 족족 그걸 다 개인이 받아주니까 수급이 전부 삼성전자는 개인으로 그냥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럼 똘똘똘똘 뭉친 이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이 더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되는데 또 그만한 자금 여력은 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 받기 급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다. 그런데 얘가 언제쯤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확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1년, 2년 그렇게 좋게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2018년도 그때 고점 만들었고 우리 트럼프가 막 보호무역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이 뚝뚝 한 2년 떨어졌죠. 어찌 보면 박스 만들고 툭 떨어지고 박스 만들고 툭 떨어지고 이러한 모양새가 저는 앞으로 짧게는 1년에서 2년 아니면 3년까지도 이러한 흐름의 이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못 가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만약에 2, 3년 동안 삼성전자가 밑에서 박박박박 겨. 저는 한번 6만 원도 깰 거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진짜 그렇게 깬 그러한 흐름에서 1년, 2년 횡보해봐요. 그럼 개인들 다 나가. 그 다음부터 기관 외국인들은 졸졸졸졸 삽니다. 항상 우리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딱 봐서 개인들이 많이 막 허우적대고 막 그래. 그럼 거기는 근처 가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개인들이 막 던지고 막 못 살겠어. 그랬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거기에 냠냠냠냠 하니까 같이 그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각을 남들과 다르게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뭔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남들 개인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게 되면은 계속 엇박자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있고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잘 나왔다니까 어이구 1%나 올랐어요. 엔간해가지고 한 7, 8% 올라가도 되는데 워낙 시장이 이쪽으로 움직임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현대차 장중에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해도 또 마이너스 만들고 막 그렇게 변동 주다가 나름대로 1%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양새가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실적 좋고 그러면 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쫙쫙쫙쫙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 그러면 결국 지금 오늘 요 차트 한번 보면요. 오늘도 테마 쪽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뭘까요? 사료 6개. 결국 이놈의 사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내가 강조는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가는데 그럼 얘가 여기서 끝이질 않아요. 결국 한일, 현대사료, 한일사료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빗대서 수산도 좀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닭고기 관련된 애들도 움직여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당분간 하지 마 이러니까 또 뭐 관련돼서 뭐 샘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까지 막 상한가가 들어가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결국 지금 이 사료에서부터 시작한 이러한 사이클은 작년에 2차 전지를 연상케 해줘요. 작년에 2차 전지 때 어땠나요? 셀 3, 4 움직여주니까 그 다음에 양극재 움직여. 양극재 있는 종목 다 움직이니까 음극재 움직여. 음극재 다 움직이니까 이제 동박, 알박, 뭐 별로 것 이름 붙여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아주 싸그리 싹싹 다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이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갑니다. 끝쳐지질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는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진짜 차트 한번 보면은 얘네들 이 차트가 이거 언제 끝날라고 하나 이러한 냄새가 날 정도로 가고 있는데 한번 몇 개 한번 볼게요. 여러 개가 나와 있네. 잠깐만요. 좋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이었던 현대사료 같은 종목 이 차트 보면은 음봉 뚱뚱뚱뚱 떨어지니까 죽은 것 같죠? 안 죽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땐. 한두 번 더 움직여 놓고 가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사료. 얘는 오늘에 이제 크게 변동 주고 뭔가 이제는 모색할까? 뭐 음봉 며칠 나올 수 있어요. 오늘 15,850원 또 고점 만들어 놓고 위아래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애 죽었냐 할 때 어느 누구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 최태규 너 이거 살래? 그러면 나는 때려 죽여도 못 사죠.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사면 절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쪽이 순환하면서 가기 때문에 안 간 애들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나요? 이런 사료주 갈 때 그래 그러면 이런 종목도 한번 봐야 돼라고 몇 개 방송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이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 오늘 11,450원 만들어 놓고 윗꼬리 날고 내려버렸는데 얘도 뭐 죽었니? 라고 했을 때 아직 얘 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까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왜 추천을 했냐면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스타벅스가 커피값 계속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도 국제 곡물가에서 다시 이제 고점을 형성해 가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한국 맥널티도 우리나라의 원두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또 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은 한번 세력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뿡뿡뿡 갔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이 자리에서 이거 사야 돼요? 아니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지. 이런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 먹으라고 해야 돼. 다른 사람. 그러면 이쪽은 아직 제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런 하림 같은 종목은 오히려 보니까 어때요? 윗꼬리 달고 추세 살아있는데 그러면 요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좀 요런 대로 한 번 더 갈 냄새는 나요. 왜? 아직 이쪽이 죽지를 않았거든.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보면 안 돼. 그럼 하림이라는 종목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보면은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나요? 얘 지금 우리 월봉 차트 보면은 뭐 6,800원 고점도 있는데 지금 3,6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움직여주면 여기 지금 요기감이 윗꼬리 달고 요기감이 윗꼬리 달고 4,500원, 5,000원.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4,000원은 기본적으로 한 번 넘겨놓고도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있죠? 4,065원. 한 번 더 트라이 하면서 한 4,500원까지 만들어 놓으면 얘도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는 보는 게 아니다. 왜 결국 시장이 왜 이런 쪽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비정상적이니까. 실적? 아니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이 수급의 주체,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 논외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많은 얘네들이 이쪽에서 그냥 활기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100% 모든 종목이 진짜 괜찮은 종목이야.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아니면 삼성 SDI 막 이런 종목으로 5, 6개 딱 포진되어 있는데 전부 마이너스 20%야.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아마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내 계좌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계속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진짜 주식하는 맛이 안 나죠. 안 납니다. 그럼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그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팔면 안 되고 그냥 뭐 삼성전자 10개 있으면 뭐 한두 개 팔고 또 SDI 또 한두 개 팔고 요래 가지고 내가 자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한번 1,000만 원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만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돼요.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야지 시장 좋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계속 매집합시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시장이 진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매집해도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1년, 2년 좋아질 거라는 생각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 주변 환경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간다? 그건 아니에요. 특히 2년 전에 신고가를 엄청나게 분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소진되고 좀 힘이 약해지는 그 과정 최소한 4년, 5년 걸려요. 그래 놓고 거기서 좀 바닥도 좀 만들고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년 전에 그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크게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크게 수익 내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이거 매집해가지고 크게 한번 갑시다. 시장이 윗방향으로 열려져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윗방향으로 열려 있질 않거든. 저는 5월, 6월, 7월 그중에 한번 또 시장 크게 데미지 한번 먹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해 저점은 형성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 박스 상단을 향해서 가고 내년도에는 또 박스 거기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형성될 텐데 여튼 제가 보고 있는 5월, 6월, 7월 그중에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이전 저점 깰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뭐 이따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주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9%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지금 6%, 3%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 아주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닥 충격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차트 보더라도 지금 위치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은 거래소 차트 볼게요. 코스닥은 필요 없고.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박스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 충분히 이만큼 더 내려와도 그냥 박스의 하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 흐름은 연준에 의한 그 뭐랄까 리스크 요인에 의한 하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아니에요. 지금은 연준이 좀 빅스텝도 아주 강한 빅스텝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빅스텝인데? 라고 했을 때 0.5%가 아닌 0.75%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지금의 고용, 경기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의 물가 수준 너무 높아. 좀 빨리 잡아야겠어. 라는 게 지금 이 월가의 생각이고 연준도 거기에 일조합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심에 있고 제가 그런 말 했죠. 많은 사람들이 CPI 이번 달이 정점이야. 다음부터 내려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유가가 100달러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CPI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5월, 6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CPI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CPI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푸드, 음식하고요. 곡물이지. 그다음에 에너지,
휘발유예요. 그 다음에 쉘터. 뭐라고 해야 되나? 주택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인들이 CPI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곡물 어때요? 지금 비이성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연준이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해요. 결국 투기 세력들이 자기들이 배 터질 때까지 먹을 때까지 일정 부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계속해서 아니요. 어느 시점 되면 얘네 또 급락 나와요. 지금은 투기 자본에 의해서 지금 계속 상방 배팅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곡창지대 그거 하나 빌미 딱 붙여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가 같은 경우도 비축유 방출하고 연료 첨가제 에탄올 퍼센트 올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잡히죠. 왜 그럴까? 이 또한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산유국 플러스 얘네도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계속 상단으로 놓는 거예요. 왜? 유가는 앞으로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제가 봤을 땐 이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됐을 때의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선박도 수소 아니면은 2차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휘발유 쓸 수 있는 양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유가의 지금의 호황 이 부분은 그 정유사라든가 얘네들 입장에선 최대한 이번에 크게 한번 땡겨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 곡물하고 이 유가는 이 연준 입장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이 쉘터, 이 주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올려버리면은 확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모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5%인데 더 올려버리면 결국 이러한 부분은 연준이 일정 부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템포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CPI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푸드, 에너지, 쉘터인데 에너지하고 푸드는 연준이 건들 수 없지만 이 쉘터는 건들 수 있다. 건들 수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3일, 4일 FOMC 회의 거기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냥 한번 먼저 이 연준이 나름대로 그래도 새 가슴이라 아마 0.5% 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는 QT라든가 향후는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FOMC 끝나고 딱 CPI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발표 딱 됐는데 보니까 9% 넘어가. 그럼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입방아찌는 봐라. 이제 다음 달에는 분명히 0.75% 하고 QT도 아마 보다 공격적으로 진행할 거야. 이렇게 아마 시장이 또 호들갑 떨면서 한 차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항상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졸졸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현금화하라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얘는 올라갈 그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깨인데 뭐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 상승해봐야 내가 이렇게 끝물이에요. 그러면 현금화를 해놓으면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다음날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매수해야 될 종목 매수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매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에요. 요놈이 딱 샀더니 시장이 한 일주일 올라가네. 그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뭐 5%고 10%고 올라가 차익하자는 거지. 이걸 끌고 가가지고 품고 막 뭐 뿅아리가 되고 닭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아니에요. 왜? 또 저점 만들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윗단에 가선 반드시 내려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위하고 아래 꽉 막아놓고 거기서 그냥 선물 가지고 장난하고 또 거기서 큰 손들은 개별 종목 가지고 지금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찾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 그냥 머리만 긁게 돼 있어요.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장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라는 게 오늘 상승 종목이 318개예요. 하락 종목은 2017개. 보합이 54개. 근데 상한가가 10개에 10개. 와. 이런 장의 상한가가 10개가 나온 거예요. 아주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닐 때 그냥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매매하지 않은 섹터는 잘 손이 안 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안 해본 섹터. 나는 평소에 뭐 한국전력,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아니면은 건들질 않아. 중소형주, 아유 그거 내가 어떻게 매매해? 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라면 어찌 보면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숨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땐 나의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뭔가 물과 같다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물은 뭐냐? 내려가다가 네모진 데 있으면 네모처럼 변하고 내려가다가 세모진 데 있으면 세모처럼 변해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단 잡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막 테마줄에도 신고가 나온 애들 그런 애를 왜 건드려야 돼요? 안 먹어도 돼. 그런 것들은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뭔가를 사기 전에는 재무제표부터 보고 적자 계속 나오고 실적 개판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종목 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종목 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이 순환하는 장세에서 대응하기 참 어려운데 끝으로 우리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위치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이 보면은 120개 놓고 자 우리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안 움직이네. 자 얘가 66,100원 4월 18일 날 저점 만들어 놓고 오늘 또 66,300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 미증시가 조금 크게 하락하겠는데 얘 개파락하면서 또 66,000원 깰 가능성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얘가 보면 여기에 이 엄청난 이 매물대 있죠.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너무 높게 보지 말고 이 향후 반등 나오면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튼 삼성전자가 변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새 막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이재용 일주일에 2번 법원 가느냐고 할 일을 못해요. 결국 사면 빨리 하라 이거죠. 그러면 사면이라는 이슈가 한번 나오고 그러면서 M&A라든가 뭔가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일정 부분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 변화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뭔가 좀 더 이해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공개 방송을 합니다. 6시에. 하락은 항상 제가 봤을 땐 기회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또 종목 사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잠시 후 6시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